여기 무슨 사무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여기 약간 여기만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와 이거 뭐예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앉으시면 되십니다. 아 분위기가 처음 와봐요 이런 곳. 장명연구소네요. 장명연구소에 근데 이름을 지어서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건데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지어야 백만장자가 아니, 될 수 있으실까요? 좀 신기한데요? 아니 오늘 여기 그 서장훈 씨, 장희원 씨 들어오세요. 들어오래요. 처음 와봐요 이런 곳. 뭔데 뭐 신기합니다. 네, 처음 와봐서 그런지 뭐 신기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백만장자님 저희를 부르신 장명 백만장자 정식으로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6만 명의 이름을 지어준 이름 부자. 예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9,600자 정도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20년 정도 연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성명학자 박대희입니다. 얼마 동안 6만 명을 지으신 거예요, 이름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20년 적용을 정도, 했어요. 6만 명. 네네네.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으러 오시고 그렇죠. 한 70% 정도가 아이들 장명이고요. 아이들, 예. 30% 정도는 이제 운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개명. 개명하시는 예, 분들. 예, 예. 그러면 좋은 이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은 부르기 쉬워야 되고요. 네. 불릴수록 안정감을 주고 또 하나 이제 내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 주는 게 좋은 이름이에요. 저희 두 사람 이름은 어떤가요? 이름이 대뜸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왜냐면 미리 정보를 받아서 네. 이름을 딱 풀어봤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둘 다요? 안 좋다고요? 둘 다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름을 내가 알려면 나의 사주를 알아야 돼요. 네. 사주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행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근데 이제 풀이를 해봤더니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부족해요. 그래서 금의 기운을 채워줘야 돼요. 사주에서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리액수를 이게 서장훈님 이렇게 이름을 보면 천천히서 10획이고요. 이게 자원오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장 11획 이게 금, 이게 자원오행이고요. 공운운자가 16획이고 화해기운이 이게 자원오행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자의 자오노행도 맞춰져 있어요. 근데 수리액수 자체가 이제 맞지는 않아서 그렇게 이제 좋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근데 장원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입안에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입안에. 우리가 식복이라고 하는 건 먹는 복도 되지만 말하는 복 그리고 표현하는 복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이 있어서 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단 하나 이제 약간은 고독하게 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운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름에. 이 다른 얘기도 많은데 항상 그 얘기가 아니 그게 지금 제일 취약하니까. 그게 제일 취약하대요 지금. 그 배우자의 자리도 나중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나중에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와요? 언제요? 말년에 여자는 있어요. 좋은 여자겠지. 다행이네요. 굉장히 좋은 여자래요. 말년에 그래도 누가 있어서 다행이네. 홀로 외롭지 않겠네요. 네. 예원 씨 것도 한번 좀 풀어주시죠. 우리 예원님 거를 보면 예원 씨는 화의 기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화의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육신적인 해석으로는 나의 배우자이거든요. 네. 배우자가 많다고 하는 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끼리끼리 만나신 거거든요. 네. 아 여기도 그쪽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네. 나중에 저기 결혼하시면 네. 좀 꼭 참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네요. 그 아까부터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 이 항아리는 뭔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드신 거고요. 진짜로 금이에요. 진짜로 금. 근데 네. 위에가 항아리인데 항아리고 위에를 금칠을 한 거예요. 위에다가 위에 금칠을 한 거예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위에가 이제 다 금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요즘 또 금값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좋은 기운을 좀 담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나요. 진짜 큰 보물이 있어요. 진짜요? 자, 여기가 저의 보물 창고예요. 그동안 이름을 지어주신 3년치 것만 이렇게 있는데 오셔가지고 신청서 이제 접수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3년치라고 네네네. 하시니까 훨씬 더 많은 게 얼마나 이제 많은 있다는 분들의 거죠. 이름을 지으셨는지 이걸 보니까 좀 감이 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컴퓨터로 올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한자들을 다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기로 먼저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보물이에요. 이수야, 이수.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름 그 한 명 네. 지을 때 그 얼마를 받으시나요? 저한테만 좀 안 들리게 한번. 미안해 저기 핸드폰으로 계산기 좀 잠깐. 10, 100, 10분, 천만. 자, 확실한 백만장자. 오. 대단한 백만장자십니다. 그래요? 네, 무조건 백만장자. 엄청나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와. 여기 어디 뭐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여기
네. 거기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요? 거기 아니에요? 그 Alright, it's fake.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에. 예, 사 예. 동네로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여기가 그, 어딘가요? 이제 꼭대기인데 이게 다 왔어요. 아, 이 집? 네네네, 이쪽 집이에요. 아, 이 집? 네네네, 이쪽 집이에요. 집이 4층이에요. 네네네. 이쪽은 저희 집이고 저쪽은 이제 다른 분, 이웃집. 아니, 사실 그, 제가 네. 선생님 그 남편분을 아. 예전에 좀 알아서 오, 네. 어떻게 아는 분이 계시죠? 제가 우리 여기 나오시네. 아이고 아유, 장훈이 씨, 안녕하세요. 연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산소까지 찾아와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저 예전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예전이죠. 저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우리 가수 이장우 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냐 나도 남자잖아 남들처럼 견딜 수 있을 거야. 추우니까 좀 들어가서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나누죠. 여기 뭐 집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볼 게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내게 가는 중이야 이렇게 말해도 난 돌아가겠지. 좀 더 들어줘. 백지수표를 저희가 드렸는데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얼마를 쓰셨는지. 그 백지수표라고 하니까 네. 제가 이 섭외가 오기 전에 꿈을 꾼 게 있어요. 예. 연초에 그 서장훈 씨가 제 꿈에 나와서 흰색 종이를 주더라고요. 제가요? 예. 진짜로 너무 신기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왜 돈을 주지? 일어나서 그랬었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혹시 제가 나오는 거를 뭘 보신 거 아니에요? 백지수표 15만 원. 15만 원은 어떤 사연인가요? 제가 처음 장명을 하고 받은 돈이 15만 원이에요. 아하. 첫 장면. 네네네.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을 네. 잊을래야 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주아라는 아이였는데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사랑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저한테 그 아이는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장명의 첫사랑. 그 아이의 첫 시작도 되지만 저에게도 처음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어요. 처음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시게 됐나요?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은 삶의 이치를 논하는 그런 학문인데 네. 사주 명리학을 하다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름과 사주와의 관계,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성명하게 돼서 공부를 하면서 이업을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직업을 갖게 되신 게 장명을 하는 일이었을까요? 첫 직업은 이제 장명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네네. 그래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옛날에 미신 공장 네네네. 거기서 이제 기타고 이렇게 팔 이렇게 찍는 프레스 네. 찍는 그 일을 먼저 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나이부터 이제 공장 일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쵸. 중학교 가는 길이 한 4km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돈 안 내는 사람들 이름 적잖아요. 네. 맨날 적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방접종인가 막 이런 것들도 무료가 있었고 유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600원을 안 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돈 안 낸 사람 이래서 칠판에 막 많이 적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창피했었어요. 이렇게 다른 집은 창문에 이렇게 유리창이 끼워져 있었는데 저희 집은 비료푸대 같은 걸로 이렇게 유리창이 막혀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운동화가 한 켤레가 있었는데 겨울에 제가 운동화를 빨고 부뚜막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탔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그 탄 채로 몇 년을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생활이었으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저희는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거의 그다음에 보리밥도 정부에서 주는 쌀이 있어요. 정부미에다가 이제 고구마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주잖아요. 네. 그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급식을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제 사이드로 사과 반쪽, 어떤 날은 또 계란 하나 이렇게 이제 주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거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이 언니랑 여동생이랑 제가 학교 끝날 때 맞춰서 계속 교문 앞에 있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갖다 줬던 것 같아요. 사과랑 세모나게 원장님도 먹고 싶지 않으셨어요? 먹고 싶었죠. 먹고 싶었는데 항상 언니랑 여동생이 제 교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언제 끝나나 그러고. 그러니까 좀 친구들이 너네 언니 왔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막 항상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밟히셔서. 네. 아니 언니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학교를 다니셨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여동생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동생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일을 가셔야 되는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언니한테 이제 가위바위보를 시켜가지고 이긴 사람이 학교를 가고 이제 진 사람은 애를 봐라. 진 사람은 애를 봐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근데 언니가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고 저한테 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죠. 굉장히 슬펐어요. 왜 나랑 언니가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고 왜 내가 학교를 못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살지는 못하는 제 현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그럼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시고 그럼 고등학교도 좀 힘들게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상경을 했어요.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제가 일을 해주면 급여를 주고 학교를 보내주는 그 가정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식모를 산 거죠, 식모.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낮에는 학교 가고 학교 가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일을 하고 네네. 집안일을 하고. 네네네. 99평 막 이랬어요, 집이. 네. 부잣집이니까 이제 음식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귤을 먹으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뭐 귤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뭐 먹는 거를 가지고 좀 섭섭하게 그렇게. 예? 조금만 눈치를 줘도 그게 네.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막 그러니까요. 쫄린다고 해야 되나? 예, 예, 겁이 예. 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몰래 까먹다가 막 부르면 막 빨리빨리 삼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껍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조금하게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안 걸리려고. 혹시라도 과일이 좀 빨리 떨어졌으면 누가 먹었냐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럼 들리잖아요. 그럼 뜨끔하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먹는 내가 되게 좀 이렇게 멍청이 같았어요. 근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이제 먹고 막 이랬었죠. 왜 어린 소녀한테 그랬는지 참 아유 안타깝네요. 그죠? 예.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대학을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대학교는 합격을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밤에 일을 하면서 그 학교 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접어야 되는 것들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제 삶에 대해서 의구심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의구심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때 명리학을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된 건데 그래서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에 운명적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깜지 연습장에 깜지를 쓰잖아요. 그 깜지로 쓴 것만 진짜 1000권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다른 일을 하셔서 돈을 어떻게 좀 모으셨나요? 타로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그 홍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되게 저렴하게 타로 카페. 있죠. 그쵸? 5,000원, 예, 3,000원, 예. 사주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봐주고 그랬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네, 이제 네. 철학관을 네. 직접 하시게 된 거예요? 철학과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20대 시작해가지고 후반에 네네. 처음에 20대 후반에 철학관 처음 차리셨을 때 네네. 그때는 사람들이 좀 왔나요? 많이? 사무실 차리고 나서부터는 줄을 서가지고 많이 봤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님들이 쭉 계셨어요. 2년 정도 있다가부터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침부터 진짜 새벽 1시, 2시까지 40명까지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뱃속에서 한 아이가 잘못되고 이제 한 아이를 이제 겨우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못 살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얼마 못 산다는데 그래도 아이가 왔었다는 흔적을 좀 남겨주고 싶다고. 설 10랩, 손설은 11랩, 11랩, 말걸설.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이틀 있다가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아휴, 그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살아있는 게 이름을 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보다 더 감사함이 어딨어요? 부담도 좀 크실 것 같아요. 남의 앞으로 어떻게 보면 뭐 평생 불릴 이름인데. 그쵸.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여러 가지로 불러보고 되뇌어보고 또 제 스스로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한 10시 반 이렇게 돼요. 심승빈님, 심승빈 이상하네. 심승빈. 서인아. 이제 또 한 10시 정도면 퇴근하는데 또 일이 많다 보면 그럼 집에서 해야 돼요. 집에는 와서는 보통 얼마나 더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3시 반, 막 4시 이렇게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처음 부여받은 게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해줘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이름 짓는 일은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딱 이것밖에 몰라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셨나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카드가 일반화됐지만 옛날에는 현찰이죠. 현금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40명씩 많이 볼 때는 40명씩 네, 이렇게 네.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돈을 수고해갖고 그 하얀색 포대자루 있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돈을 수고해가지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직접 와서 예금하시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가서 수거해서 가져간다. 뭐 이 얘기잖아요. 예. 그만큼 엄청 많이 보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